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무리학원 정원 강사입니다. 여러분, 시간 굉장히 많이 쫓기시죠?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정말 문학의 모든 문제 유형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문학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첫째로는 선택 과목과 문학 영역의 연습을 하셔서 정답률 100%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단축을 시켜주셔야 여러분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도 제 방식이 통했다 알려드릴 거고요. 어떻게 풀었는지를 같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21번 문항인데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중상위권 학생들 항상 보기형 문제를 풀 때 본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풀고 순차적으로 보기형 문제가 나오면 그때 보기형 문제를 푼다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보기형 문제는 근데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식을 조금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간 단축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기형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 보기 부분과 선지 부분을 비교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럼 언제 읽냐? 이 보기 읽고 선지 읽고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오면 본문을 갈 거고 답이 나오더라도 본문을 가면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읽고 푼 게 정말 잘 푼 건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볼 텐데요. 최초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의한 존재가 나타나게 하거나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하거나 공간적 배경을 확장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 표현을 등장시키는 등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뭐냐면 어떤 서사 구조를 가지고 과정에서 첫 번째 신의한 존재가 나타난다. 두 번째 예언의 실현을 보여준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된다. 네 번째 공간적 배경을 활용한다. 이것들을 정리해서 밑에 선택지에서 찾아보는 작업을 하면요. 굉장히 답은 심플하게 나옵니다. 1번 오경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자, 오경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의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는군. 자, 도움을 주는 신의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이게 어디 있었죠? 도움을 주는 신의한 존재. 문제 상황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도움을 준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해 가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자, 출생과 관련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다.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예언을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 이렇게 찾아가면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옳다는 거 알 수 있고요. 3번 최적의 일본인 배에 이르러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 확장한다. 공간적 배경을 확장한다. 다양한 국적이니까 조선이 아니라 플러스 다른 나라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알 수 있고 문제 해결에 계기되는 소재를 제시한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죠. 이별의 상황, 문제의 상황이죠. 해결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 그럼 여기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 제시.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바탕으로 선제 분석 싹 들어갔고 5번 선택지는 읽지 않았지만 일단 보기에 있는 걸로 다 골라냈군이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나 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어차피 본문의 인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따옴표 바깥의 부분은 보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눈물이 나와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는 있으나 자, 여기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된다. 이게 이 본문에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없다. 그럼 여기 없다는 것은 뭐예요? 틀린 선지다. 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바탕으로라는 이 보기형 문제, 보기형 문제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할 수 없는 선택지를 벌써 분별해냈고 보기형 문제인데 1, 5번 선택지에 있는 게 보기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부분 이따가 읽을 때 나 유의 깊게 집중해서 봐야겠다. 힘있게 봐야겠다. 5번 선택지부터 분별하고 혹시라도 5번 선택지가 정답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5번이 없네. 5번의 내용이 선택지에 있는데 보기에 없구나. 답이구나 하고 본문 가서 다른 문제 풀면서 잘 골랐다 라는 느낌 받아가면서 다음 문제로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는 붙임표가 양옆에 붙어 있는 것이 되겠죠. 왜냐? 선어말어미에서의 선자는 먼저 선자, 즉 다시 말해서 어말어미 앞에 놓이는 그 어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는 앞에는 또 다른 선어말어미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어말어미끼리의 결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어간이라든지 또 다른 선어말어미가 붙을 수가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 또 다른 선어말어미 혹은 어말어미가 붙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뒤에는 어간이 당연히 붙을 수가 없겠지. 알겠니? 그래서 붙임표가 선어말어미는 양옆이 되는 거야. 이거 왜 헷갈릴까? 독서를 하면서 독서 능력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되게 사소한데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선 이런 담화 표지들. 이 글에서 하나하나의 어떤 표지들이 있을 텐데 그 표지들은 너희들한테 방향성을 제시를 해요. 우선이라는 말은 먼저 볼 게 있고 그 다음에 볼 게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봐야 되는 게 최소 2가지 이상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서 많이 나타나? 과정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 과정. 어쨌든 너희가 넘버링에서 기억을 해야 될 정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1번 정리해놓자. 1번. 자,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독서와 관련돼서 뭐 독서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겠지만 2024학년도 수능을 볼 때 그 수능은 결국 누가 내더라? 평가원이 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 교육청에서 나온 학력평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많이 풀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교육청에서는 결국 수능을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질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건 너희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갔을 때의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되겠지. 그럼 평가원이 사랑하는 7가지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하나의 정보와 하나의 정보끼리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출제자는 그러한 관련성을 캐치했는지 물어본다라는 거고, 시험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상관관계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7가지입니다. 외우기 참 좋게 선생님이 앞에다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사칙, 과정, 대조, 조건, 나열, 비례, 범주라고 하는 7가지가 있죠. 외우기 쉽게 사과대가 초나 비범하구나. 근데 여기는 좀 발음을 좀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사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뭐냐면은 수업 상담 및 문의는 갈무리 국어학원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